안녕하세요. 2024 교육 포털 시스템 수업 지원 콘텐츠 개발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12번째 시간 퀴즈형 에듀테크를 통해 다양한 상호작용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경우는 퀴즈형 에듀테크를 직접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에듀테크 유형 중 소통 도구에 해당하는 퀴즈형 에듀테크를 직접 활용하게 됩니다. 이 활용을 통해서 디지털 활용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역량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계속 보셨겠지만 이번 이제 퀴즈형 에듀테크의 경우는 소통 도구에 해당이 되며 디지털 활용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표는 화면에 보이는 것 같고요. 퀴즈형 에듀테크를 통해 실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은 퀴즈형 에듀테크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알아본 후에 직접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퀴즈형 에듀테크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디지털 시민의식을 알아보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럼 먼저 퀴즈형 에듀테크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형 에듀테크는 게임화된 퀴즈 형식을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모든 에듀테크가 퀴즈형 에듀테크라 불리게 되고요. 이것은 게임화된 요소와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하는 학습, 그리고 학생 맞춤형, 그리고 협력 학습, 데이터 기반으로 한 피드백, 접근성과 편리성에 대한 특징을 갖는 게 퀴즈형 에듀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구들을 수업에 도입했을 때 장점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걸 도입을 할 텐데, 먼저 게임화된 요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퀴즈형 에듀테크는 게임의 요소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경쟁, 점수, 보상 등의 요소를 통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높입니다. 또한 학습 정리 활동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랙티브 학습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며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한 부분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즉시 알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학습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각 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게 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좀 더 이해가 빠른 학생들은 좀 더 수준 높은 문제를 풀고, 혹은 이제 조금 이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좀 수준이 낮은 문제를 풀면서 서로 간의 학습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협력 학습입니다. 이 퀴즈형 에듀테크 도구들의 경우는 팀전 혹은 팀을 이루어 풀 수 있는 모드를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퀴즈를 풀면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피드백입니다. 마지막은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 다섯 번째 데이터 기반 피드백입니다. 퀴즈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해당 데이터가 직접 쌓여 나가기 때문에 이를 기반해서 추가 학습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로 접근성과 편리성입니다. 요새 나오는 퀴즈형 에듀테크들의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 앱이든 웹을 통해서 인터넷만 접속이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모바일 기기, 태블릿이나 혹은 개인 휴대폰, 그리고 이제 혹은 노트북, 컴퓨터, 크롬북 등을 이용해서 쉽게 참여하여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 문제에 접근하여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퀴즈형 에듀테크 도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원조격이라 볼 수 있는 카웃이 있고요. 그리고 멘티미터, 슬라이도, 띵커벨, 퀴즈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의 경우는 이제 어떤 것들을 활용하여도 이제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퀴즈 도구들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편하신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걸 다 살펴볼 수는 없기에 이번 시간에는 멘티미터, 띵커벨, 퀴즈엔 정도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정도만 알고 계셔도, 혹은 세 개 중에 한 개만 사용하셔도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실제 퀴즈형 에듀테크들을 좀 알아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멘티미터인데요. 멘티미터는 클리커 앱과 퀴즈 에듀테크가 만났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천후한 이제 퀴즈형 에듀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활용이 가능하고요. 로그인은 구글 로그인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메뉴가 1번에 해당이 되고요. 2번은 이제 계정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고 새로운 멘티, 즉 새로운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생성하는데 이 메뉴가 활용이 됩니다. 멘티미터의 경우는 현재 유료 사용 기준이 좀 변경이 돼서 이제 예전에 슬라이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갔었는데 지금 슬라이드는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대신에 참여자를 한 달에 이제 50명까지만 무료 버전에서 50명까지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유료 계정에 대한 무료와 유료의 차이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멘티미터 편집함에 들어오시면은 1번 여기 보시면 새로운 슬라이드 추가하고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뭐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나 혹은 파워포인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만드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쉐어를 통해서 작성한 슬라이드를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프레젠트에서 슬라이드 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메뉴 혹은 직접 클릭을 하셔서 슬라이드의 디자인, 콘텐츠 등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객관식 문제를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멀티플 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적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적고 이제 보기에 도움되는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기 개수 늘릴 수도 있고 관련된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뭐 그래프 형태라든지 레이아웃, 배경, 글씨 색깔도 이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하니까 혹시나 그래프 형태나 이제 레이아웃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 메뉴에서 선택을 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퀴즈앤입니다. 카웃과 유사한 국산 프로그램이고요. 패들렛과 비슷한 보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랑 퀴즈를 동시에 사용하겠다 하시면 퀴즈앤도 좋은 대안이 되실 수 있습니다. 퀴즈앤의 기본 메뉴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멘티미터랑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쇼가 바로 이제 퀴즈를 의미하고요. 보드는 이제 패들렛과 같은 보드 형태를 의미합니다. 뭐 비디오 박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존재를 하고요. 퀴즈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거는 모든 기능 게임 핀을 이용하여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2번에 있는데 이 게임 핀을 선택을 하시면 그 고유한 URL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 핀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보드에 접속을 하거나 혹은 해당 쇼에 접속하거나 할 때 이 게임 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퀴즈앤 기능이나 그리고 퀴즈앤 퀴즈 같은 걸 작성할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한번 쇼를 눌러보겠습니다. 쇼는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랑 동일합니다. 카웃이랑도 거의 비슷하고 앞서 보여드렸던 멘티미터랑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의 퀴즈 형식을 지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형태에 맞춰 퀴즈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적어주시고 정답에 체크 표시 누르시고 결과를 어떤 그래프로 보여줄지, 시간 제한 어떻게 할지, 점수 제한 사용은 할지 등등을 확인하시면 퀴즈가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퀴즈들을 쭉 쌓아 올려서 같이 이걸 이제 공유를 하시게 되면은 학생들과 퀴즈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퀴즈앤 같은 경우는 무료 버전에서는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소인수 학급에서는 그냥 무료 버전으로도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시겠지만은 조금 이제 일반적인 다인수 학급에서는 이제 퀴즈앤을 좀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유료 결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이게 좀 맞다 하면은 유료 결제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띵커벨인데요. 띵커벨은 모든 것이 가능한 만능 에듀테크라고 제가 별칭을 좀 지어봤습니다. 팅커벨의 경우는 이제 아이스크림 계정이 있으시면 바로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아이스크림 연수원에서 연수를 들으시면 대부분 또 이제 연계를 해서 무료로 유료 버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띵커벨의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뭐 멘티미터라든지 퀴즈앤의 기능의 대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띵커벨만 가지고 있으셔도 뭐 퀴즈형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출제하고 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으십니다. 새로운 팅커벨 제작을 위해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많은 5가지 형태의 팅커벨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퀴즈도 가능하고요. 토익토론, 그리고 일반적인 패들렛과 같은 보드, 워크시트. 이제 혹시 티처메이드 사용해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워크시트가 이제 티처메이드 기능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것도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띵커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제
일반적으로 퀴즈형 에듀테크를 활용하실 때 문제 만드는 거에서 조금 이제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좀 호소하십니다. 이제 팅커벨은 라이브러리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제 전국의 선생님들이 제작한 자료를 바로 우리 반 학생들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고 학교급, 학년, 뭐 해당 과목 같은 거 선택하시면은 그것에 해당되는 문제를 바로 내가 과제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혹시나 문제 출제하고 이런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이제 팅커벨의 라이브러리 기능을 이용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실제 퀴즈형 에듀테크를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퀴즈엔을 가져와 봤는데요. 수업 정리 활동에 퀴즈 에듀테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각 모둠에서 원하는 퀴즈형 에듀테크를 선택해서 문제를 실제 출제를 하는 거죠. 실제 출제를 하고 다 출제가 완료가 되면은 공유를 해서 학급 SS나 혹은 SNS나 혹은 LMS 혹은 패들렛 같이 선생님이 그 이런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마련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1모듬과 2모듬, 3, 4, 5모듬까지 모두가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 공유를 하게 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각 모둠에서 제작한 퀴즈를 진행을 하는 거죠. 요건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 학생용 생성형 AI 할 때도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이런 이제 제작한 퀴즈를 통해서 정리 활동 혹은 이제 앞으로 나갈 거에 대한 이제 동기부여를 위한 학습에 대한 것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기능 등을 활용해서 활동을 정리하면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고요. 워드 클라우드 기능은 제가 이제 앞선 차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이제 퀴즈엔에도 있고요. 그리고 팅커벨에도 있고 그리고 멘티미터에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이제 퀴즈형 에듀테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꼭 이제 워드 클라우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퀴즈형 에듀테크에서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퀴즈형 에듀테크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디지털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데 이제 퀴즈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디지털 정보에만 의존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마지막 정리 문제 퀴즈 내거나 할 때 이제 내가 좀 사고하고 내가 좀 활용하고 모두 뭔가 상의해서 문제를 내도록 조금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꼭 디지털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이제 이 어떤 플랫폼도 마찬가지겠지만 퀴즈 플랫폼 역시도 요구하는 정보가 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요게 이제 우리가 출제를 하는 순간 혹은 거기에 이제 입력을 하는 순간 디지털화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킹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에티켓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무래도 이제 퀴즈가 출제되고 하다 보니까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제 퀴즈 참여자 간에 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제 유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협력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